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토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양한 지난번에는 땡겼다 혹은 인장 혹은 압축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이렇게 비틀었을 때 어떠한 파괴가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비틀림을 발생시키는 상황들이 우리 그 주변 상황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파악해서 또 혹은 어떻게 파괴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과연 토션, 비틀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게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틀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문을 열 때 문 손잡이가 비틀림이 있을 거고요. 스크류 드라이버도 우리가 비틀림을 작용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문을 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기계 혹은 어떤 부품들을 작동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션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구조적 부재에 좀 트위스트, 그러니까 토크를 작용을 시켰을 때 얘가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보면 그 드라이버로 이렇게 나사를 조일 때 이런 토크의 수준을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나사 그 머리가 헤드가 잘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하중 가력한 게 그 볼트가 견딜 수 있는 이런 내력보다 더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런 파괴가 발생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크라는 거는 이런 형태들 우리가 그 빨래를 짤 때도 정확하게 한쪽에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동일한 토크를 작용시켜야만 우리가 빨래를 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열쇠를 여는 방식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 부분들 토크에 대한 토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서 파괴되는 상황을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요거는 이렇게 순수 그러니까 일명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그 비틀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순수 비틀림이라고 표현하는데 퓨어 토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량의 겉어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비틀림을 받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제 순수 비틀림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 비틀림을 받다가 실제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레터럴 토셔널 버클링이라는 이런 횡자글 비틀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뭐 대학원 수준에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순수 비틀림 이런 완벽한 조건의 순수 비틀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걸 지우고 먼저 해보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그 디포메이션 그 서큘러 로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습니다. 모든 부재들은 실제 이렇게 비틀림을 받게 되면 변형이 발생을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요. 토션이라는 이런 비틀림을 받는 부분들이 비틀림을 받는 것들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딱 보면 스크류 드라이버 자체가 우리가 나사를 조일 때 정확한 이런 토크를 주지 않으면 나사도 잘못 들어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 이런 축에 대해서 어떤 롱기튜드널 축, 그 이런 축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모멘트를 작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식의 토크가 작용하도록 우리가
가해야, 모멘트를 가해야 이 볼트를 우리가 조일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는 이런 여기 그림처럼 스크류 드라이버랑 드라이브 샤프트, 엑셀, 그리고 프로펠러 샤프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스티어링 그 로드, 이런 토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토션을 받는 그런 원형 봉을 이제 먼저 가장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커플 모멘트, 커플 포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예를 들어서 요 축을 여기다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 핸들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운데 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중을 오른쪽 손과 왼쪽 손에 정확하게 하중이 들어가줘야 이게 순수하게 비틀림이 작용하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요 두 개의 커플 하중에 의해서, 두 개의 동일한 하중에 의해서 여기는 거리 D가 되는데요.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토크를 계산하는 거는 이제 커플 모멘트를 계산하는 방식은 매그니튜드 포스, 그러니까 P 곱하기 요 두 개의 거리 D를 가지고 우리가 그 토크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부분들을 정확히, 그러니까 커플 포스가 작용을 해서 대신에 반대 방향이겠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토크가 작용을 하고요. 토크라는 단위는 이렇게 회전에 대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표시도 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약간 이 3차원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좀 우리 책에서는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로 중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요거의 단위를 보게 되면 그 오른손 법칙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요 방향을 우리가 가리키면, 엄지손가락 방향을 가리키면 이렇게 도는, 실제로 뭐 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네 손가락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위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뉴턴 미터, 그러니까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뉴턴 미터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이제 샤프트의 경우에는 토크를 작용받고 회전을 통해서 이제 힘을 전달하는 부분, 이런 구조라고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을 배울 때 사실은 좀 가끔씩 이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과정을 잘 거쳐야만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고 듣기 싫은 이런 그런 마음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보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순수 토션, 비틀림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제 순수 비틀림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양쪽에 이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다 모든 부분들이 여기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크를 작용하면 얘가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우리 쪽 방향으로 돌면은 실제로 요 부분에서 요렇게 비틀림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작아요. 작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게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서 요 중간에 발생하는 요 각도가 우리가 비틀림 각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떤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오른쪽 끝은 비틀림과 파이만큼 회전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모든 단면은 평면과 원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막 찌그러지거나 그렇지 않고 모든 반지름은 직선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항상 회전과 파이는 양 끝에서 선형적으로 변한다라는 이 조건을 맞춰줘야 순수 비틀림의 이런 조건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받았을 때 여기 이제 부적인 부분들만 이런 미소 그 부분만 우리가 따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비틀림을 이렇게 비틀림을 이렇게 받게 되면 얘가 이렇게 비틀어집니다. 그랬을 때 요 각도 AB와 AB 프라임의 요 변형된 거를 우리가 감마 맥스, 그러니까 전단 변형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단면에 벌어지는 이 각도는 비틀림 각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내용을 보면 원래는 A, B, C, D 이렇게 네 군데 이제 평면으로 보면 네 개인데 이게 실제로 A, B 프라임, C 프라임, D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게 비틀렸기 때문에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은 비틀어졌겠죠. 여러분들께서 그 빨래를 짤 때처럼. 그러면 실제 전단 변형률의 경우에는 탄젠트 값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 거리와 우리가 요걸 다시 이제 역으로 보면 요게 감마 맥스고 요게 길이가 AB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BC죠. AB고 B 프라임 B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감마 맥스는 AB분의 이 길이분의 요 길이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때 요 길이는 우리가 미소 요소를 보기 때문에 DX구, 그리고 요 각도는 요 길이죠. 이제 호의 길이인데 우리가 요거를 잘 보시면 아는데 호의 길이는 뭐냐 하면 여기의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요 각도 그리고 반지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파이 각도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 d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x분의 d 파이를 우리가 세타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는 뭐냐면 지우겠습니다. 비틀림 변화율이라고 해서 단위 길이당 비틀림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줍니다. 얘는 원래 길이분의 실제 비틀림 각. 비틀림 각이라는 거는 요 단면 각도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잘 안 지워지네요. 자, 됐고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shear strain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감마는 로우 세타라고 우리가 갔었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아까 세타는 전 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전 페이지로 가면은 세타는 감마는 그죠? 미안합니다. 는 R세타라고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R세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공식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감마와 요거 감마는 R분의 로 감마 맥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인식을 하게 되면 요 그림이 정확한데 감마 맥스가 있고요. 얘는 어쨌든 표면입니다. 표면에 감마 맥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최대 변형률이 발생을 하고 이게 내부로 들어올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중심점으로 오면 0이 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로우라는 거는 요 길입니다. 요 로우의 길인 거고요. R은 전체 원래 그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R분의 로우라는 뜻은 실제 어떠한 임의의 내부에 발생하는 비틀림 변형률은, 그러니까 그 전단 변형률은 실제로 원래 길이분의 그 내측 부분의 길이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감마 맥스만 알면 여러분들께서 내부에 얼마만큼 그 전단 변형률, 그러니까 변형률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퀘이션을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는 의미 파악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단순히 외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얘는 그럼 결국에는 그 내가 요 포인트가 로우라고 하고 얘가 원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이 포인트에 걸리는 전단 변형률 감마를 구하려면 감마 맥스만 내가 구해서 R 대 로우의 비율로 해서 얘를 그 내려주면 감마를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퀘이션에 대한 그 의미는 이렇게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원형봉 내 전단 변형률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방향으로 로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소해서 중심에서는 0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중공단면이라고 사실은 뭐 다를 건 전혀 없고요.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 길이 R1과 R2가 있을 텐데 R1의 길이만 알면 로우 미임 값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결국엔 감마 맥스가 발생한다, 표면에서 감마 맥스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타우는 전단 탄성 계수 곱하기 이렇게 전단 변형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면은 타우 맥스가 표면에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요 그림이 좀 이제 좀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 장에서도 배우긴 했지만 1장에서도 배우긴 했지만 이게 좀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이를 자른다거나 이럴 때는 미세 요소를 이렇게 잘라 보면은 얘는 전단 응력이 이렇게 무조건 커플로 작용을 해서 이런 마름모 형태,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쭉 늘어나면서 우리가 찢기는 형태를 보일 텐데요. 항상 전단 응력은 이렇게 그 네 방향에서 이제 커플로 작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요거는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긴 바랍니다. 아까 이제 했듯이 우리가 타우는 전단 탄성 계수 곱하기 전단 변형률이라고 우리가 후쿠의 법칙에서 의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전단 변형률 자체가 얘가 R 세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타우 맥스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타우 값은 요거를 통해서 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얘도 얘랑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타우는 R분의 로, 여기서 말하는 로우는 로우를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로우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요 포인트의 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포인트에서 전단 응력을 여러분들께서 구하려면 R 대 이 로우의 비율, R분의 로, 그러니까 R분의 로우는 비율인 거죠. 비율인 거죠. 그래서 타우 맥스만, 우리가 표면에 발생하고 있는 타우 맥스만 구해준다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내측 부분에 발생하는 전단 응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거리의 비율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요거는 알아두고 출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제 그 각도를 이제 여기 각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그 장에서 쓰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라디안 단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라디안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 몇 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평면 위에 이제 전단역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그 맥스 전단 응력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커플로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봉의 길이 방향의 평면에 정한 전단 응력을 이렇게 동반을 표면과 이렇게 단면 방향으로 무조건 되어 있고요. 항상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일장에서 배웠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45도 각도에서 최대에 대한 최대 맥시멈 전단 능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여러분들께 분필을 이렇게 딱 깨보면 이 45도로 깨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틀림 공식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참 이게 하다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소 요소 DA라고 이렇게 이제 뭔가 가정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되게 이제 사실 좀 어려워하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요 미소 요소에 이제 전단 능력 타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요소에 대한 모멘트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가 전단 능력,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 뭡니까? 힘. 그러니까 타우는 A분의 V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통해서 V라는 값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전단력 V는 타우 곱하기 A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요 타우를 활용을 해서 전단력 V를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로우 곱하기 거리 곱하기 요게 타우와 DA는 전단력 V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R분의 맥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T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 미소 요소에 대한 모멘트를 다 더해주면 전체로 다 더해주면 그게 단면 전체에 작용하는 토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크 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인티그럴 로 제곱 dA 요거 많이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얘는 뭐냐 하면 이 원점에서 이제 극점에서 하는 I 값, IP 값 그러니까 극관성 모멘트를 여러분들께서 미리 3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IP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T는 R분의 이렇게 맥스가 되겠죠. 타우 맥스가 되겠죠. 얘를 역으로 정리를 하면은 타우 전단 응력은 여기서처럼 R분의 로우 타우 맥스 IP분의 T 로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타우 맥스 값 표면에 발생하는 타우 맥스 값을 알 경우에는 요 거리와 요 R과 로의 비율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타우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우는 IP분의 T 로우 그러니까 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R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에 있을 경우 요 기본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IP라는 값은 IX 플러스 IY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쉽게 구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타우는 IP분의 T 로우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이 식을 여러분들께서 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식을 외워야 되는데 실제 얘를 뭔가를 자꾸 문제에 나온다고 연습 문제에 나온다고 외워버리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단면이 나왔을 때 어플리케이션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식을 반드시 그 외워주는 게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 토션에서 발생하는 응력, 전단 응력을 우리가 구해 놓은 거고, 이게 다음은 이제 비틀린 각이죠. 우리가 단면에서 결국에는 비틀리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파이라는 비틀린 각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두식을 활용을 하여서 요 두 개를 활용을 하여서 우리가 비틀림 강도식 세타는 GIP분의 T라는 걸 우리가 개연했고 얘를 우리가 세타에 대한 식으로 왜냐하면 세타는 L분의 파이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비틀림 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다 넣어주면 우리가 그 파이는 비틀림 각은 GIP분의 TL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식 보면 좀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장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하죠. 이거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가 델타가 생기고 원래의 길이가 L일 경우에 델타는 2A분의 PL이라는 그런 디포메이션 이퀘이션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E 대신에 G 값이 들어가 있고요. A 대신에는 IP 값이 들어가 있고 P 대신에는 T, L 대신에는 L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파이는 비틀림 각은 GIP분의 TL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향후에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식이 두 개라면 저는 전 개인적으로 뭐냐면 뭐 다른 것들도 알면은 더 베스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미틀림 중에서 내가 좀 뭔가를 알아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 식하고 요 빨간색 식이랑 요 두 개 응력식과 그 비틀림 각식을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알면은 충분히 어떤 문제들도 다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비틀림 강성도 자체는 뭐냐면 그 L분의 GIP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유연도각은 GIP분의 L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2장에서 했었던 축 강도 그리고 유연도와 동일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G하고 이제 IP 값이 크면 강성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잘 안 비틀리고 이제 어떤 비틀림이 적게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이게 문제는 쭉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알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여기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솔리드 스틸 바가 그 원형 광봉이 있는데 여기에 다이아메터가 40mm랍니다. 40mm고요. 그리고 길이가 1.3m랍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보면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0mm와 이거를 그러니까 공식만 외운 거예요. 공식만 외워서 예를 들면은 타워는 IP분의 T 로우라는 식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단위 변환을 안 하고 여러분들께서 갑니다. 얘를 미터로 바꿔두든지 얘를 밀리미터로 바꿔두든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단위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만약 토크 T가 340 뉴턴일 때 맥시멈 스트레스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1번 문제에서 우리가 푸는 건 타우 맥스에 대해서 구해라 라는 건데, 얘는 만약에 우리가 요 이퀘이션을 바꾸면 타우 맥스는 어떻게 됩니까? IP분의 T가 아니라 R이 되겠죠. 왜냐하면 표면에서 맥시멈 그 값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 식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탁 튀어나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원의 IP 값은 32분의 파이 d 4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우리가 요런 타우 맥스에 대한 식이 나오고 반드시 단위 통일해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틀린 각의 경우에는 GIP분의 그 TL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맞춰서 값만 넣어주면 일단 요 문제를 풀면 라디안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 라디안을 도로 바꿔줘도 되고 라디안으로 그냥 써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고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불균일 비틀림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불균일 비틀림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작용하면 되는데, 기계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뭐 기어봉이 여러 개 달려 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이런 비틀림, 어떤 부분은 여기 이렇게 서로 다르면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건데, 요게 아마 그 우리가 일장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아마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구간을 봐야 되는데 요 구간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AB 구간, 그러니까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CD 구간만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은 T1도 작용, 여기를 픽스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T1도 작용을 하고 T2도 작용하고 T3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T4 같은 경우에는 끝단에 있으니까 우리가 작용을 안 하고요. 요 구간을 잘라놓으면 요 부분이 되겠죠. TCD 경우에는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실제 방향이 얘를 플러스로 우리가 놓는다면 이렇게 작용하는 걸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걸 플러스로 넣는다면 얘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지우고 요 구간을 보면 우리가 요 좌측 거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BC는 이렇게 나오고요. 두 개밖에 없죠. 그리고 그 TAB만 고려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T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틀림 각의 경우에는 세타1, 세타2를 다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타 값을 구하고 이 TBC, TAB에 대한 세타 값을 다 구해서 이렇게 전체를 더해주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이, 그러니까 비틀림 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파이는 GIP분의 T L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잊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대체적으로 이런 시험들이 가끔씩 공무원 시험이나 기사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여기에 이런 기울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파이라는 거는 이렇게 0부터 L까지 그리고 GIP X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단면이 계속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일정한 시계에 의해서 그 IP 값이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바꿔줘야 되고 요 DX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이퀘이션을 세우셔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요거는 요게 이제 감소되는 양들이나 이런 여기서 이렇게 감소되는 이퀘이션만 알면은 우리가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됩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뭐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문제를 풀 때는 D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하는 이런 토크, 여기 보면 토크 자체는 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길이가 밀리미터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쓰면은 틀려버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토크 자체를 뉴턴 밀리미터로, 미터를 뉴턴 밀리미터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얘를 길이 자체를 밀리미터에서 미터로 바꿔두든지 반드시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친구들 이거 그냥 여기서 제시한 대로 그냥 문제를 풀어버려요. 왜냐하면 단위가 안 맞아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제 잘 푸셔야 됩니다. 잘 푸셔야 됩니다. 이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는 자 여기 보세요. CD 부분, 요 CD 부분에 걸리는 경우에는 여기에 D 부분에 걸리는 거는 다 걸리겠죠. 그리고 CD 부분은 요 두 개가 생겨나겠죠. T2하고 T1일 거고 BC 부분에 걸리는 거는 T1 하나만 여기에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요 각각의 CD와 BC에 대한 전달 능력을 구해줘서 문제를 풀면 여기인데 지금 정답에서는 30mm를 넣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바로 쓰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서 나오는 정답의 경우에는 다 환산을 해서 풀어준 정답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여기를 안 풀어보면 이 정답 절대 안 나옵니다. 단위 통일 무조건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을 하면 되고요. 비틀림 각의 경우에는 파이는 GIP분의 TL이기 때문에 요 기본식을 활용을 해서 IP 값 여러분들께서 이 원형 단면의 IP 값을 계산을 해주고요. G 값은 어차피 제공된 값이고 TBC도 구했고 L 거리도 여러분들께서 알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얘도 반드시 단위 통일 다 해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풀어본 사람하고 안 풀어본 사람하고 완전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응력 상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 타우라는 값도 구했고 감마라는 것도 했죠. 타우는 G, 감마라는 이러한 후쿠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산정할 수 있고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퓨어 쉐어 순수 전단에서의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말인데 여기는 뭐냐면 순수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전단 응력만 발생하는 받고 있는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표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빨래를 짤 때가 가장 그런데 얘가 어떻게 응력 상태가 되냐면 부호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동일한 크기의 전단 응력이 요 방향으로 커플로 그러니까 작용을 해야 요게 플러스고요. 요거는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요거의 경우에는 이렇게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모일 때를 우리가 마이너스 응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단 응력에 대한 응력 상태를 표시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커플 형태로 다 그려주셔야 올바른 전단 응력에 대한 부호를 그러니까 응력을 표시한 거라고 여러분들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순수 전단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인장이나 압축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빨래를 짤 때 보면 이렇게 힘을 주거나 이렇게 당기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만 비틀게 되면은 인장이나 압축이 전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이런 형태의 이런 응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순수 전단 응력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렇게 잘렸을 때 그럼 전단 응력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 표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단 응력의 경우에는 접선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 응력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까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세타를 봤을 때 코사인 A, B, C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 사인 세타는 그 A분의 C, 탄젠트 세타는 B분의죠. B분의 C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각도랑 단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코사인 사인 법칙에 의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직 측의 면적을 A0라고 가정을 해보면 밑면의 면적은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A0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경사면의 면적은 A0 시컨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힘의 평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서 시그마 세타는 2타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힘의 평형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타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이렇게 다시 이쁘게 정리를 하면 요 두 가지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얘를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여기다 넣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전단 응력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그 수직 응력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 45도에서 수직 응력이 가장 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틀림을 작용했을 때 45도 방향으로 깨져버리는 이유가 그 수직응력이 여기에서 가장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파괴가 됐을 때 45도에서 우리가 그 가장 큰 그 손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이런 순수 전단 상태에서의 45도의 경우에는 시그마 맥스가 타우 맥스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필을 이렇게 쪼갰을 때, 그러니까 비틀림을 작용했을 때 45도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파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후쿠의 법칙에서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을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우리가 탄성 구간에서 요 기울기를 통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그마 맥스가 타우기 때문에 입실론은 그 탄성계수 분의 요걸 대치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135도일 때는 변형률은 우리가 요걸 타우로 바꿔주면 왜냐면 여기 시그마 맥스가 타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응력 자체도 우리가 변형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실론 맥스는 그러니까 변형률 맥스는 2분의 감마라고 우리가 요거를 덧셈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실제로 변형률의 그 반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전단 변형률의 반 그러니까 최대 노멀 스트레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최대 노멀 스트레인은 맥시멈 노멀 스트레인은 2분의 전단 변형률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문제
부분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정확해요.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그 문제에서 타우는 IP분의 T 로우인데 맥시멈이니까 타우 맥스는 표면에서 걸리기 때문에 IP분의 T R이겠죠. 이때 요식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면 타우 맥스는 58.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장을 받았을 때의 응력은 58.2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뒤에 이제 저희가 책을 보면 부록에서 요걸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감마 맥스와 입실론 맥스는 요 반이기 때문에 0.11.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전단 변형률을 통해서 우리가 전단 응력들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제 전단탄성 계수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단탄성 계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전단탄성 계수를 그냥 직접적으로 어떤 재료의 전단탄성 계수를 구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탄성계수 E 값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G 값은 1 플러스 누분의 전단탄성계수, 그러니까 그거는 푸아송비죠. 푸아송비분의 탄성계수 E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포화성비 강제는 0.3, 콘크리트는 0.25에서 뭐 2 정도, 0.2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전단탄성계수 G는 탄성계수 곱하기 2분의 1에서 약 한 3분의 1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테이블에 보시면 이런 E 값과 G 값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포화성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재료 물성치에 대한 부분들 잘 고려를 해서 이런 부록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비틀림에 대해서 우리가 끝났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알아둬야 되는 타우값, 전단 응력 계산하는 값, 그리고 비틀림 각도 계산하는 이퀘이션은 절대 잊지 마시고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하면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틀림 부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